내 복숭아가 깨끗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띠백인 것 마냥 엄청 기분 나빠. 은근히 이게 기스가 많아요. 기스가 많아. 그래서 작업하면서도 괜히 은근히 걱정이 되면서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 남았거든요.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적과하면서 도장지 빼면서 적심해가지고 해온 거고, 이 나무, 이 나무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좀 남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아이 징그러워. 여기 제 밭인데 요 가운데 쪽으로 옛날에 둔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둔봉 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논밭들이 다 이물 가지고 또 농사를 졌대요. 그래갖고 이 길 나면서 여기 있는 돌을 갖다 이 땅에다 채워가지고 복숭나무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세가 떨어지는 경우는 물이 켜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세가 떨어지면은 물이 켜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완전 생마 살아가지고 건습이 막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데가 이제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군데군데 수세 떨어지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해충 피해예요. 밑둥에 유리나방 들어가가지고 막 지도를 그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밑에 쪽에 동해가 살짝 와가지고 좀 먹어가지고 그렇다거나, 아니면은 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단천이 말라 죽었다거나, 그런 이제 경우가 부분적으로 이제 수세가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수세가 떨어지는 경우가 또 한 경우가 뭐냐면은, 첫 해 심어가지고는 잘 컸어. 그러면 이제 2년째 딱 돼가지고 탄력받았다가 쫙 커 올라가야 되는데, 2년째 돼가지고 나무가 복숭아 달아가지고 수세 안정된 것 마냥 안정이 돼가지고 앙다리하니 못 크는 거야. 비 오면은 살아나는 듯 싶다가 비 그쳐가지고 좀 가문다 싶으면은 또 피시식 사그러들고, 또 비 오면은 살아나는 듯 하다가 가물면은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나무는 이제 제 가수원이 그런데 들쥐 피해가 엄청 심한 밭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밭에 들쥐가 많은 그런 밭이 있어. 제 밭이 그렇거든요. 제 밭이 막 3년 4년생까지 나무가 잘 크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보면은 나무 밑둥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야. 밑에 그냥 쥐굴이 그냥 꽉 절어가지고 지도를 그려놔가지고 나무가 뿌리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것 마냥, 그래가지고 나무가 3, 4년생인데도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그 1년생 때는 이제 비닐을 씌워가지고 잘 키운단 말이야. 그러면은 2년생 때 비닐을 걷고 물 관리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2년생 때도 비닐을 안 걷고 그냥 내비둔 상태에서 거름을 한다든지, 거위에다 또 집을 깐다든지 부지포를 깐다든지 차광망을 깐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쥐가 많은 가원에는 완전 거기가 그냥 다 지구린 거야. 그러면은 나무가 막 군데군데 그냥 수세가 팍팍 떨어지는 거지. 쥐굴이 그렇게 무서워요. 사과나무는 더하고, 복숭나무도 막 수세가 떨어져가지고 막 빌빌빌 하는데, 쥐굴이 많은 사과 가수원은 완전 박살 나는 거지. 그래서 쥐가 은근슬쩍 무섭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런 표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쥐굴은 두더지는 지나가면 표시가 있잖아요. 근데 쥐굴은 표시가 없어. 멀쩡해. 근데 나무가 수세가 떨어져 가지고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발로 밟으면 푹 들어가는 거야. 푹 들어가는데 둥치 옆으로 해가지고 완전 도른 거는 나무가 완전히 막 수세가 떨어져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한강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물이 킨다거나 해충 피해라거나 병이 왔다거나 들쥐 피해 이런 거 말고 본인이 이제 비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수세가 떨어지는 경우를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수세를 어떻게 올리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예로 이야기하자면은, 올해 이제 한강이가 꽃젓가를 겁나 세게 했잖아요. 이 밭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다 한 거예요. 영하 6도로 떨어지는 날 꽃젓과 한 그 밭이거든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막 꽃 하나씩 두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잘 달렸어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두 자리 뽑고 자는데 안 해본 사람은 걱정을 해가지고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한강이가 이제 꽃적과를 했는데 이 한강이를 따라서 꽃적과를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한강이가 꽃적과를 했는데 내년서부터 이제 한강이 꽃적과를 따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을에 한강아 나 내년에 네가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꽃적과를 할 건데 어떻게 비배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말 한마디라도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소상히 잘 설명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봄에 한강이가 꽃적과를 세게 한다니까 같이 막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와가지고는 나무가 다 미친 거예요. 막 도장을 해가지고 난리야. 예전에 제가 한강이가 방송을 했잖아요. 꽃적과를 세게 하면은 비료하고 거름량을 줄여야 된다고. 올해 거짓말 안 하고 거름 안 하고요. 비료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로. 이 밭 올해 거름 안 하고 비료 하나도 안 한 밭이야. 이거 그냥 꽃적과로 다 커버한 밭이라고. 벌써 비료값하고 거름값 다 벌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도장지 관리해가지고 그렇다 치고 이거는 이제 도장지 관리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는 했고 이쪽으로 안 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수세 떨어지는 그런 기분 안 들잖아요. 이거는 제가 도장지 관리한 거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꽃적과 얘기를 해가지고 꽃적과를 하면은 비료하고 거름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무가 수세가 이제 업된다는 거예요. 꽃적과 하면은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나무도 살릴 수가 있어. 꽃적과 하면은 한강에 이거 꽃 하나씩 뒀잖아요. 다 봤잖아. 꽃 한 개, 두 개 뒀단 말이야. 그러면은 죽으려고 하는 나무도 살아난다니까.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아. 그래서 수세가 떨어진 나무는 첫째 꽃적과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꽃적과의 정도의 차이는 그 사람의 배짱에 맡기는 거예요. 한강이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 그 영하 6도 떨어지는데도 한 개, 두 개 내비두고 꽃적과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못해. 그래놓고 꽃적과 해놓고 막 안 달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 그런 사람은 하지 마.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꽃적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돼. 근데 한강에는 꽃적과 안 하면 잠을 못 자. 이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꽃적과를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하지 마셔. 하지 마. 그리고 꽃적과를 하면은 그 정도로 나무 수세 업 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꽃적과를 했는데 나무 수세가 좀 약해. 그때 이제 밑에다가 비료를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세가 약하다 싶으면은 꽃적과를 하시면 되고, 꽃적과 하다 보면은 수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해 한 해 업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수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꽃적과 하는데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건 문제가 있어. 비배 관리 없이 너무 많이 과다 착화가 시켜가지고 나무를 혹사시키지 않는 이상 웬만해가지고 수세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수세가 올해 나무 수세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한강이를 따라서 하건 자기 배짱에 따라서 꽃적과를 하시면 돼. 그러면은 꽃가루가 있는 품종은 한강이 같은 경우에 한 개, 두 개 두는 거고, 꽃가루가 없는 품종은 한 5, 6개 정도 둬요. 그렇게만 둬도 나무 수세 안 떨어뜨리고 업시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이 이제 한강이가 계속 그냥 입이 닳도록 꽃적과, 아유 시끄러워,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꽃적과 하는 얘기고.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수세가 좀 올해 좀 약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름을 꼭 가을에 하셔야 돼. 가을에 꼭 거름을 하셔야 돼. 그거는 뭐 날라리 농부님이나 막 모든 방송에 보면은 다 나와. 다 나오니까 왜 거름을 가을에 해야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름을 가을에 해. 그러면은 만생종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안 나.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조생종을 갖다가 거름을 가을에 하는 거하고 봄에 하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조생종, 만생종은 얘네들은 튀어나오는 게 좀 둔해.
그러다 보니까 꽃은 일찍 피는데 잎 티 나오는 게 좀 둔하다고. 근데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잎 티 나오는 게 좀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시가 나. 어떻게 표시가 날까요? 가을에 걸음한 거하고 봄에 걸음한 거고 차이가. 가을에 걸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잎 밀고 나오는 게 틀려. 그러니까 잎이 빨리 밀고 나와. 가을에 걸음을 하면은. 근데 봄에 걸음을 하잖아. 그러면은 좀 늦게 밀고 나와. 그러니까 가을에 걸음하는 거하고 봄에 걸음하는 거하고, 가을에 걸음을 하고 봄에 잎이 딱 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걸음하는 가원이 잎이 훨씬 빨리 티 나와. 봄에 걸음하면 잎이 늦게 티 나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빨리 티 나오는 게 좋지, 올복숭아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수세가 좀, 내 가수원에 수세가 좀 약하다 그러면은 가을에 걸음하시면 돼. 네. 근데 자, 요번에 더 중요한 거, 이거 꽃쪽 가도 해고 복숭아를 예를 들어서 이제 들싼다고 했는데 복숭아를 싸보니까 과다착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세가 이제 안정이 돼가지고 도장지도 많이 안 나오고 수세가 이제 떨어진 거지.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그런 거 어떻게 올려? 가장 최고 좋은 방법은 이제 따내는 거밖에 없어. 따내는 것이 가장 최고 좋은 방법이고, 사실은 이제 봉지 싸놓고서 따낸다는 거는 웬만한 또 그 배짱 가지고는 아까우니까 또 못 따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가 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나무를 갖다가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수세가 약하다. 올해 그러니까 봄에서부터 이제 수세가 쭉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걸 갖다가 본인이 캐치를 해가지고 이 정도 돼가지고는 수세가 좀 약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이제 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은 그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를 들어서 한강이가 그냥 막대비 푸대걸음 2천 얼마짜리 있잖아요. 보조돼가지고 그 걸음을 했다 이거예요. 네. 가을이든 봄이든 그 걸음을 했어. 네, 그러면은 수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추비로 비료를 하지 말고 걸음을 하세요. 그럼 걸음을 하면 어떤 걸음을 하느냐, 보면은 시중에 펠렛형 걸음이 있거든요. 걸음을 갖다가 펠렛 입자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걸음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은 조금 일찍 캐치해 가지고 한다 하면은 유박도 뿌려도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을에 뿌린 걸음 말고 성분이 다른 거를 뿌려야지. 여러분들한테 맨날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냉면을 먹었는데 냉면만 계속 삼시세끼 냉면만 먹으라 하면은 냉면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뭐 먹어야 돼? 내일은 콩국수를 먹어야지. 내일은 냉콩국수를 먹어야 되니까 걸음을 주더라도 맨날 똑같은 거 주면은 효과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음을 줘야 돼. 빨리 캐치해가지고 유박을 준다든지, 빨리 캐치해가지고 개분을 갖다가 양에 맞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비를 하지 말고 걸음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비를 하면은 비료는 여러분들 그래프가 퍼뜩하고 말거든요. 비료가 그렇잖아. 퍼뜩하고 만다고. 근데 이놈의 걸음은 한 번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막 날이 막 덥잖아. 그러니까 막 물을 푼다고. 그리고 또 장마철이잖아. 비가 오잖아. 그러면은 그 걸음에서 나오는 똥물이 계속 물 푸거나 비 오면서 계속 잦아 들어가면서 나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세가 멈춰 있을지언정 다운되지는 않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세를 버텨준다고. 근데 비료를 주잖아? 그러면은 퍼뜩 올라가다가 나무가 확 짜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추비도 줄 수 있겠지만은 추비보다는 뭐 상황에 따라서 추비도 주고 또 웃걸음도 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웃걸음을 주면은 그런 수세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너무 수세가 안 떨어지면서 수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인 거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강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세 관리를 한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강에는 비료 안 써요. 비료 안 써. 저도 이제 뭐 지역에서 농사 지면서 다 알아요. 뭐 농협에 장부 띄보면은 다 비료 얼마 썼는가 다 나오고, 그 지역에 보면은 영양제 가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한강이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왜 비료를 안 쓰는가? 그거는 한강이가 영하 6도가 돼도 꽃젓가락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냥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이거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좀 간이 좀 어느 정도 좀 바깥으로 나와 있을 정도의 배짱은 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자꾸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꽃젓가락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예, 그렇게 된다니까. 아유, 답답해요. 이게 다 달아요. 다 달아. 몇 개 달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여기 22개 다 달았어. 어떻게 달란가 몰라요, 나도. 그건 나중에 이제 가보면 알지.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 이만할게요. 뭐 이거 한강이가 이야기한 거는 정답은 아니고, 한강이가 이렇게 한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감사합니다.